창세기 27장 4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저희가 그 상처에 관하여 그리고 분노에 관하여 이제 아마 총 10번을 저희가 그 합쳐서 그 설교를 들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미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미움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분노라는 것, 결국 분노를 일으키는 것, 분노를 일으키는 것에 우리가 그 짜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짜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분노에 관하여 하면서 쭉 말씀을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 분노를 일으키는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죠. 우리가 짜증을 통해서 이제 화, 그리고 또 분노에 또 이르지만, 또 화와 분노를 일으키는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바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이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움이라는 것이죠. 미움. 사실, 이 짜증이라는 것이, 이 참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그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으신 것처럼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이제 부정적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런데 사실 뭐 이 그 anxiety, angry라고 하는 것처럼 뭐 nervous,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화라는 거에 이제 이렇게 포함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짜증 내는 거랑 이제 화 내는 거랑 이제 구별 잘 못하는 거죠. 짜증 냈던 거랑 이제 화 내는 거랑 제가 잘 구별 못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쭉 들은 것처럼 결국 짜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필연성,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살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사건으로, 현재의 어떤 우연적 사건으로, 그 미래에 대한 그 필연적 어떤 그 예측이, 붕괴될 거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짜증을 낸다. 이것이 사실은 많은 짜증의 본질적인 요인이다. 이제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짜증과 이제 매우 유사한데, 성경에는 아주 정말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제 미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짜증 내는 것과 미워하는 것, 이것은 사실 상당히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짜증과 미움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짜증과 미움은 서로가 부족한 거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가 부족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짜증도 내고 미워도 하면 이건 이제 최악인 거죠. 최악. 그러니까 우리가 짜증내는 사람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그렇다고 누구를 미워하는지는 않거든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누구를 미워하지만 그렇다고 뭐 짜증을 또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는 이게 되게 공통성이 있는데, 그런데 서로의 이제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인간의 이제 삶을 이제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이. 그러니까 짜증을 아무래도 많이 내는 거는 이제 남자죠. 성향상. 그러니까 성향상 짜증을 이제 많이 내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남자의 성향상 짜증을 많이 내게 돼 있고요. 이제 미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여성분의 이제 약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성향상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따져보면 성경에 이제 주로 남성 위주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미움의 이런 모습들도 오늘 이제 에서와 야곱에서 보는 거거나 뭐 혹은 가인과 아벨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제 그 남자들 중심으로 돼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면 남자는 주로 이제 짜증에 강하고 이제 여자는 이제 미움에 강하죠. 이것이 이제 둘 다 있는 사람은 이제 약간 최악이 되는 거고요. 내가 미워도 하고 그 사람에게 짜증도 된다. 이제 이러면 이제 최악이고 보통은 이제 약간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얘네들의 이제 본질적인 우리 이제 인지과학적인 그 바탕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결국은 왜 짜증을 내냐, 마찬가지로 왜 미워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왜 미워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짜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이제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능동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짜증을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과거를 안 보죠.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앞으로 잘할게. 부인한테 앞으로 잘할게. 이게 남자들의 이제 말이 그런 게 앞으로 잘할게.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과거는 별로 돌아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도 이제 앞으로 잘할게. 이제 이렇기 때문에 남자는 이제 결국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 미래가 흐트러질 것 같으면 이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는 거에 반해서 미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그 근원이 사실은 상당히 수동적인 것입니다. 수동적인 거. 미워한다는 건 사실은 상당히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뭐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뭐 철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이제 미움에 대해서 다룰 때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진화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결국 미움의 이제 근원이라는 거는 그거는 물론 종교나 철학, 특히 뭐 동양 철학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요. 미움의 이제 근원이라는 거는 결국은 싫고 좋고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이 도대체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왜 미워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보면 알겠지만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왜 미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미워하는 감정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사실은 이 미워하는 감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어떻게 성향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잘 알죠. 여자분들은. 근데 여자분들은 이거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이유를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미워하는 이유가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미워한다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는 그러니까 뇌인지과학적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제 과학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은 결국 미워한다는 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보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짜증이 내가 예측하는 어떤 그런 내가 설정하고 있는 어떤 그 상태가 흔들리는 걸 싫어하는 거에 비해서 미워한다는 거는 내가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는 미래가 있을 때 그거를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공격받는 거죠. 공격받는 거. 공격받기 때문에 그 공격받는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미움의 시작은 이러한 이제 그 냄새로부터 시작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촉각으로 시작하는 거, 촉각.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패한 것들, 이거 뭐 원시 시대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SNF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죽었냐, 그러니까 언제 그 사람들이 소멸됐냐, 뭐 이런 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 SNF파들이 그 떨어져서 살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또 장소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소변 대변 보는 거 따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변 보는 곳에 항상 가서 대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뭐 이제 관계시설이 없었으니까 기원전 1, 2세기 그다음에 기원 후 1세기 뭐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오늘날 학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그러한 그 영지주의자들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감염병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소대변 보는 곳에 결국 이제 그 치명적인 이제 미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감염돼서 멸종한 것 같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에게 이제 나쁜 것들, 나에게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본능적으로 그 알아야 되고 또 이제 느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과학적 설명인데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노장 사상도 마찬가지로 미워한다는 건 결국은 스타트 자체는 결국 내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나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근원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는 그게 싫어. 이게 없을 것 같지만 인간에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는 뭐가 싫어. 이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면 뭐 어떤 사람은 로맨스 영화를 되게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그게 이제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곱창을 좋아하지만 나는 그냥 곱창이 싫어. 그러니까 어떤 본능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뭐 유전자에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에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그 설교할 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자유의지에 인간이 정말 자유의지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따질 때 결국 자유의지는 환상이다라는 것이 이제 뇌인지 과학자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내가 좋고 나쁜 건 다 유전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유전자에 들어있는 것이지 뭐 원래 인간이 실제로 정말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뇌인지 과학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본능적으로 뭘 미워한다. 그럴 때 뭐 이제 미워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경우는 내가 왜 그거를 정말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움이라는 거는 이제 그래서 그런 왜 그렇게 모르느냐, 왜 그렇게 모르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거는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뭔가 안 좋다라는 그런 유전적 기억이 이제 결국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의 근원의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이제 이렇게 본능적인 거. 본능적. 그래서 그것이 뭔지 몰라도 나한테 뭔가 해를 가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무의식적인 그것이 들어있는 거죠. 정말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나의 이제 생명과 좀 직관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이제 문제가 되는 미움이라는 거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편향적인 거죠. 편향적.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어떻게 학습했냐. 정말 그래서 미움이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두 번째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미움이 이제 집단화되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편견이 돼버리는 거죠. 집단화되면 결국은 이제 인종 편견, 인종 편견. 그러니까 그 역사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두려움이 편견으로 이제 자리 잡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편견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흑인을 백인들이 계속 싫어했다. 그걸 심리학자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런 이 비인간적인 존재들이
우리 딸들을 강간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 서양 사람들이 그 심리적인 그걸 배경을 볼 때. 그러니까 결국 만들어낸 두려움이죠. 만들어낸 두려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이 코비드 19로 인해서 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좋지 않죠. 우리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 중국인들이니까 어차피 우리에도 안 좋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면은 동양인이 서양인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거는 서양인의 오래된 감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몽고로 인해서 이 서구는 완전히 피폐화된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슬람에 의해서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중국 문명을 봤을 때의 그 놀라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17, 18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뭐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품들을 결국 서구는 수입했기 때문에 저 동양인들은 언젠가는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단적인 두려움이 되죠. 그럼 이제 그게 바로 혐오로 돼요. 혐오.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이 개인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편향적 사고가 계속 만들어지면 이제 혐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하면은 결국 똑같은 거죠. 쟤네들이 언제 또 우리를 식민지로 삼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선동이 되면 이제 일본 혐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항상 우리를 무시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저도 뭐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번역이 잘 되니까 저도 이제 일본 신문들을 몇 년 전부터 보게 됐거든요. 옛날에 이제 일본말 몰라서 못 봤는데 이제 번역을 해주니까. 일본 신문을 보면서 진짜 느낀 게 몇 번 말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게 관심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정말 와 우리가 정말 일본을 뭐 혐오하는 거는 진짜 한 5배쯤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 그 한국인 혐오라는 거는 결국 혐오의 바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동일본 대지진 때 결국 조선인들이 결국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서 죽인 거다라고 하는 결국 그 이면에는 결국 역사적으로 계속 저 조선이란 나라 때 무시당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억압하고 무시할지 모른다. 이 내면에 깔려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보면 미움이라는 것에는 이제 두 가지의 근원이 있는데 하나는 결국 이제 본능적인 것이 있고 이건 우리가 이제 왜 설명이 이제 안 되는 거지만 이제 본능과 편향이 이제 얽히는 경우는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거죠. 본능과 편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야 저렇게 작은 아이를 어떻게 죽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학대받는 아이가 지금 이렇게 사건이 많아도 그래도 올해도 보니까 뭐 학대받는 아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학대받는.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한두 살짜리 어떻게 저렇게 때리고 막 폭행을 하고 막 그러지? 근데 이런 게 뭐냐면 결국 본능과 편향이 이제 겹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싫은 거예요. 아이가 낳는데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그냥 본능적으로 뭔가 얘는 나랑 안 맞아.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편향. 애 엄마가 뭐 나를 무시한다. 뭐 처갓집이 나를 인간 대접 안 한다. 이제 편향적 사고까지 이제 더해지면 그러면 이제 그런 학대가 이제 나타나겠죠. 뭐 이게 합쳐지면 이제 우리가 대책이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짜증과 유사하지만 다른 거는 일단 짜증은 매우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일시적인 감정. 일시적인 감정.
그래서 짜증이라는 거는 내가 한번 짜증 났는데 사실 뭐 똑같은 어떤 그런 거보다는 그런 어떤 그 하나에 대해서 계속 그러기보다는 이게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예측이 좀 잘 안 되겠죠. 짜증. 근데 이제 미움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 감정이 지속이 된다는 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과 미움이 그래서 되게 유사하지만 이런 성향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건 결국은 그 감정적인 것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 된다. 지속적이 된다. 그리고 짜증이라는 거는 사실 뭐 짜증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뭐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진 않아요. 짜증이라는 거는. 짜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뭔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다. 그러면 운전하다가 이제 누가 막 위험하게 하면 막 짜증 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뭐 나를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짜증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뭐 짜증을 안 낸다고 해서 그럼 뭐 미움이 없는 사람이냐 이런 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끼어들었다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미움이라는 건 즉흥적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건 결국은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제 차이가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미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사실 아주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강렬하게. 특히 요한 일서에 뭐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한 정말 사랑과 미움과의 관계. 결국 이것이 사실은 정말 심리학적으로도 엄청난 통찰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랑과 미움.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왜 사랑이 나오냐?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 미움이라는 것이 결국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국 미움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꾸준히 형성된 관계에서 결국 미움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단 혐오 빼고는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내가 가끔씩 보는 사람을 미워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보는 사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보는 사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 이제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이제 데이트 폭력이죠. 극단적인 예가 데이트 폭력. 우리가 그래서 사랑과 미움을 이게 정말 요한일서에 진짜 이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예를 들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거짓 가운데 있는 거다. 미워하는 자는 미혹 가운데 있는 거다.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엄청 강렬하죠. 그리고 그걸 사랑에다가 계속 대조를 해놨어요. 사실 그래서 미움과 사랑은 오늘날 이제 심리학으로 보면 엄청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미 이제 그 사실을 정말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그 어떻게 알기 뭐 하나님 영감으로 뭘 알았겠지만 워낙에 이제 요한이 또 제가 항상 말하지만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기록을 했겠죠. 오늘날에 그래서 뇌인지과학적으로는 이제 2008년에 처음 미워하는 것에 대한 이제 뇌의 이제 기작이 처음으로 물론 뭐 더 연구가 돼야 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뇌에서 왜 사람이 이제 어떤 경로로 미워하게 되는지 이거를 알게 됐는데 거기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결국 미움이라는 것, 미움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뇌에서 자극되는 부위가 거의 오버랩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에서 활성화되는 거랑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곳에서 활성화되는 뇌의 위치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엄청 미워하죠. 그거는 소름 끼치겠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소름 끼치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소름 끼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건데 실제로 뇌인지과학적으로는 그게 활성화되는 부분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의 그 영역이 같다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이. 그러면 결국 그 감정의 영역이 같은데, 그렇죠? 결국 그 감정이 영역이 같은데 결국 사랑과 미움을 그렇다면 결정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우리가 결국 살아오면서 얻어온 정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감정은 같은데 인간에게 이성과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정의 영역이 같다. 그러면 이 감정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려질까는 결국 우리의 이성이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엄청나게 미워하는데 내가 그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뇌인지과학적인 걸 모르면 어렵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수로 사랑하겠어요? 이런 생각.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게 무슨 수로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이 설교하는 거는 어차피 그 이성적인 생각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지 않아요. 90%의 사람은 감정적이에요. 센티언트. 그러니까 나에게 감정적인 설교해야지 뭐 이렇게 분석적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싫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결국은 대부분은 감정적이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사랑과 미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거에서 사랑하는 걸로 간다고 하면은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미워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자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랑하지? 나는 인간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뇌인지과학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실은 그게 아니고 계속 정보를 들으면 내 안에 정보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자꾸 원수를 사랑하고 들으면 어느새 그 감정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같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비슷한 곳에서 결국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그 hate circuit이라고 하죠. hate circuit. 미움 회로. 원래 이제 love circuit이 있어서 사랑 회로가 있는데 그 사랑 회로가 이제 돌면은 도파민이 나와서 막 기분이 엄청 좋죠. 근데 이제 미움 회로는 미워하는데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제 이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뭐 메조키스트 정도 돼야 이제 누가 고통을 받는 거 막 즐기는 그거는 야 비정상적인 거고. 그러니까 미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막 쾌감이 생긴다. 이거는 정신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미워하면 당연히 도파민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하는데 뭐 기분 좋은 사람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사람도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감정이 활성화됐는데도 하나는 도파민이 나오고 하나는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실은.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감정이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은 이제 감정을 담당하는 이제 변연계대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을 관장하는 이 대뇌 피질. 이쪽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대뇌 피질이 그러니까 활성이 줄어들어요. 그 사랑이 진짜 웃긴 거죠. 그래서 이성적 사고가 마비돼요. 잘 아시겠지만. 사랑해본 사람 다 알죠. 그렇죠? 이성적 사고가 이제 마비되죠. 콩깍지가 쉰다는 말이죠. 그죠? 마비되는데, 미워하는 경우는 대뇌 피질의 이 활성화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미워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미웠는데 내가 하루 이틀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되면 미워하는 이유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왜? 내 머리는 그대로. 내가 그 사람은 미워하는데 내 머리도 거의 그대로예요. 내 생각하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사랑은 사실은 내가 뭘 더 사랑한다는 게 보다 사랑 자체가 주는 어떤 완벽성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막 심취되는 거지. 무슨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이게 아닌데 미워하는 거는 맞아. 쟤는 저래서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미워하는 게 리스트가 쭉 생겨.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랑과 미움이라는 거는 결국 같은 감정인데 근데 문제는 뇌의 활성화의 완전한 이제 차이 때문에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계속 발생하고 그것은 결국은 내 마음에 반복적으로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논문이 나오는데 이제 중국 연구자들이 이제 우울증 환자들을 갖다가 그 증세별로 쭉 이제 심각도를 나눠가지고 이제 결국 MRI 테스트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 이제 알게 됐는데 결국 우울증은 이 헤이트 서킷을 결국 언커플링한다. 이런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것에 이제 극치에 이르면 결국 내 정신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계속적으로 미워하면 그걸 결국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헤이트 서킷이 내 마음 가운데 디커플링.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아까 그 뭐예요? 사랑과 미움이 같은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내 감정 컨트롤에서 컨트롤이 안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미워함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결국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은 나는 사랑하는 감정도 잊어버려요. 그 헤이트 서킷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거기에 러브 서킷도 같이 있거든요. 같은 곳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나는 감정에 완전히 왜 그게 너무 아픈 감정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이제 그 살기 위한 작용으로 결국 이제 무의식이 나를 갖다가 지배해서 내 고통을 결국은 이제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기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디프레션 이제 우울증이 결국은 그래서 절단하는 그 언커플링하는 게 바로
이제 감정 부분, 그 다음에 메모리 부분, 그 다음 표정 부분. 이 세 부분이 다 언커플링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도 이제 하기 싫어지게 되고, 그 다음 표정의 변화도 결국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이제 시작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결국 이제 무기력한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성향상 이제 이타적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오죠. 이타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게 됐다. 그러면 결국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면 이타적인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은 끊임없는 복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성은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끊임없는 복수.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을 우리가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결국 성향상 여자는 이타적이고 남자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국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감정. 그런데 결국 그 사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난 분명히 이 사람 사랑했는데 이제 계속 뭔가 때문에 이제 충돌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느 순간 내 이제 이성, 쉽게 말해서 도파민을 이제 분비시켜줬던 그런 그 이성의 양이 결국 이제 그 정보가 미움이 이제 더 커져요. 미움의 정보가 더 커지면 결국은 이제 이 사랑에서 미움으로 전환되는. 사랑에서 미움으로. 그럼 사랑에서 미움으로 전환되면 결국 이 이기적인 사람은 복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남자들이 결국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성향상,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 폭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 이것이 그래서 과학적으로 결국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결국 최근 이런 그 인지과학의 이제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내 감정을 결국 어떻게 결국은 통제하고, 그리고 내가 이 감정의 아픔에서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가야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국 이걸 보면은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하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미움이라는 거는 남 사이에서 일어날 수는 도저히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가인과 아벨에서처럼 미워한다는 거는 뭐 서로 남인데 미워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결국은 같이 있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당연히 가인과 아벨도 처음엔 사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사랑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아담의 결국 교육 방식이 잘못된 거죠. 정확하게 보면. 결국 아담이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얼마나 저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그 충격. 그 충격을 극복하는 게 아담의 정말 너무나 오랜 인생이었거든요. 그 충격에서. 우리 이제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끔씩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업에서 망한 자녀들 가끔 보면 진짜 적응을 못해, 적응.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 살 수 있어도 부한 사람은 가난하게 못 산다고. 이게 이 사업이 망한 사람들은 그거를 극복하는데 진짜 많은 시간이, 그거 자체. 거기 있는 자녀들은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있던 세계,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있던 세계와 이제 하나님과 정말 이제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됐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결국 그래서 가인은 우리가 딱 봐도 육아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는 하와가 결국 가인의 이름을 지어줬거든. 근데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장명가거든, 장명가. 장명의 선수. 장명의 선수인데 자기 아들 이름 지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신락한 그거에 대한 충격이 결국은 자녀 양육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유대의 그 자녀들의 장명이 그래서 모계로 하는 것이 일종의 전통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컸으니 뭐 얼마나 사이 좋게 컸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 어떤 일들을 계기로 결국 서로 이제 서로가 아니겠죠. 결국 한쪽에서 이제 어떤 경쟁.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오늘날로 보면은 오늘날 그래서 미움의 가장 큰 이 미움을 일으키는 이 세상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 가인이 가졌던 감정, 또 여기 에서가 가진 감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내가 더 잘 돼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 편향적 생각, 그러니까 편향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편향의 생각. 그러니까 결국 에서가 여기서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하려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요, 심지어. 근데 우리가 에서의 인생을 잘 보면, 또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도 예전에도 많이 봤지만 에서는 매우 뛰어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도 보면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엄청난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그냥 인간적으로만 비교해보면 에서처럼 진짜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에서처럼 효자도 없고. 그러니까 뭐든지 부모한테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하면서 산 게 에서예요. 우리 성경을 잘 보면.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가졌고. 근데 이상한 경쟁심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 축복을 못 받았어도 정말로 스스로 할 만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에서였거든요.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는 에서였고 실제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을 받지 못했던 이 사실이 그의 생각을 왜곡시켜버려요. 편향된 사고가 계속 에서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은 정말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보면 별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 뭐 장자권을 팔았을 때도 보면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그 동생이 가져도 뭐 상관없어 할 정도로 별 큰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편향된 생각이 들어오면서 에서는 결국 야곱에게 알지 못하는 결국 경쟁심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가 누구를 왜 미워하냐? 그러니까 오늘날 많이 보면요, 경쟁심이 정말 많아. 경쟁. 내가 이 사람보다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가인이 가진 것도 그러죠. 가인이 왜 아벨을 미워하게 됐겠어요? 예배. 뭔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한 어떤 실패의 느낌. 근데 가인도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스스로 극복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결국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쓸데없는 감정, 그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는 성경은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 그걸 계속 강조하죠. 그건 사단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 생각을 가질 필요 없는데 그 생각 왜 왔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면 요한이 그것을 바로 사단에게 속해서 그렇다. 미움은 그래서 사단에게 속해. 그러니까 왜 도대체 그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가 모를 정도로 사실 그건 위험한 거라는 거죠. 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 생각이 나에게 계속 뿌려져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랑이 갑자기 미움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런 흠도 내 이성적으로 찾을 수 없었는데, 왜? 사랑할 때는 내 이성이 마비가 되니까. 근데 이성이 돌아오면서 다 단점만, 모든 단점만 다. 나중에 결국 이제 복수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이지만 우리가 정말 미움이라는 감정이 왜 성경에서 심각하게 정말 다루어지는가? 미움이라는 감정이 왜 심각하게 다뤄지는가? 그런데 사실 그 미움이라는 것의 근원은 너무나 대단한 것들은 아니다. 실제로 미움이라는 것이 어떤 대단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사소하게, 사소한 것인데 내가 그것을 부지불식간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쟤는 저런 게 좀 별로야. 그러고 이제 또 며칠 있다가 쟤는 좀 저런 게 별로야. 근데 그런 좀 별로야 라는 것을 계속 방치했을 때, 이게 무슨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사실은 그런 별 것들이 아닌 것들이 결국 어느 순간에 내 이성을 이제 이 사랑의 감정에서 결국 미움의 감정으로 바꿔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움이 발생하는 기작이라는 것을 사실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움에 대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왜 부정적인 생각을 피해야 하는가? 특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왜 부정적인 생각을 피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살아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 때 우리는 이것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결국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은 감정으로 교인을 바라봐요. 이 사람 별로다. 또 역시 별로야.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야. 괜히 교회에 와서 미워하는 사람을 만든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미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미움에 대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참 거듭거듭 미움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빛에 거하지 못하고, 또 거짓에 거하며, 또한 어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참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어둠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강하게 이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결국 이 미움이 내게 영원한 상처를 만들고 결국 내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그것이 오직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